강원도의 오늘과 내일을 말합니다. 딱딱한 이슈를 뻔하지 않고 뻔하게 해부하는 시간, 슈퍼 리얼리즘 시사 토크쇼 이슈 인사이더. 강원도 이슈를 까칠하고 속 시원하게 털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고품격 돌직구 시사계 하이퀄리티 독집계 외국어까지 능통하신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기석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하나 살짝 더 넣었어요. 글쎄 말이죠. 미국어도 능통. 제가 미국 유학파라 영어는 잘하는 줄 알았지만 일본어로 강의하신다는 얘기를 또 전에 듣고 깜짝 놀라서 이거는 내가 한번 멘트를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나왔습니다. 저 원래 전공이 일본 정치입니다. 그래서 네. 근데 미국에 유학 가서 일본 정치를 연구하셨어요? 물론 미국에서 전 세계 정치를 다 하죠. 아, 그러셨구나. 그렇습니다. 네. 언어의 천재군요. 언어의 천재군요. 주제랑 상관없는 거 길게 얘기했습니다. 좋습니다. 아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유, 선배님도 좀 네. 다녀오셨어요? 저는 저기 강릉 주변으로 좀 돌았습니다. 야, 역시 다르셔. 이 PD 고향을 역시 그렇구나. 거기가 역시. 우리 프로그램으로 따지면 성지. PD가 태어나신 곳, 학교 다니신 곳, 그렇죠. 성지 순례 차원에서 해마다 오홀리 강원. 강릉. 네네네. 제가 꼭 강릉만은 아니고 제가 이제 동해안 쪽을 워낙 좋아하니까 사실은 늘 뭐 강릉 뭐 이쪽에 동해 뭐 속초 가는데 뭐 또 서울 양양고속도로가 뚫려서 요새는 더 자주 꼭 여름 휴가 아니더라도 자주 옵니다. 네, 저도 사실은요. 네. 뭐 강릉, 네. 속초 여러 번 갔어요. 근데 네. 휴가로 가기 아니라 일로. 근데 이제 오늘 사실 이제 이 서울 양양 고속도로 때문에 생긴 일들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미시령곡에 딱 넘어가고 미시령 터널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서울 양양 고속도로 뚫린 이후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네요. 아, 그러세요? 그래도 저는 우연히 이렇게 네. 예를 들면 속초에서 인제를 간다든가 할 때 네. 넘어갈 때가 가끔 있는데 거의 산재. 그러니까 하여튼 이 통계로도 나오더라고요. 이 미시령 터널 서울 양양 고속도로 이후에 미시령 터널 이용하시는 차량이 56%가 감소했고, 글쎄 말이에요. 뭐 44번 국도도 마찬가지로 67%가 아주 급감했다. 네, 제가 엊그제도 사실 거기 한번 지났는데 네네. 그냥 뭐 적막합니다. 도로도 적막하고 가게들도요. 손님이 그러니까 길가에 그 왜 주차장에 차를 세워야지 안에 손님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차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쪽 지금 국도변 이 인제 쪽 이쪽에 상권이. 이 상권이 네. 좀 말이 아니래요. 뭐 오죽하면은 뭐 우리 최무슨 지사께서도 그 뭐 이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토론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아마 이 심각하게 이거 큰일 났다 뭐 이렇게 좀 대책을 좀 논의하고 그러신 모양이더라고요. 글쎄 그래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게 지금 미시령 터널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뭐 또 다 아시잖아요. 네. 우리가 그냥 차가 줄어서 차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도민이 낸 세금, 도비가 거의 25억 원씩 1년에 지금 네. 지급이 되고 있다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네네. 아마 뭐 그 수천억 원이 지금 이제 앞으로도 그렇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맞습니다. 같고 하루 이틀 저기 1년 사이에 끝날 게 아니고 그렇죠. 뭐 36년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 따져 보니까요. 네, 네. 미시령 터널이 이게 전국에서 터널로는 통행료가 제일 비싼 거 중에 하나인 맞습니다. 것 같아요. 소형차가 3,300원이라. 예.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맞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말하자면 손해를 보면 물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도비가 이렇게 많이 무언가 들어가고. 지금 출발부터 잘못돼가지고 과정 모든 게 잘못돼서 지금 모든 것을 우리 좀 전문 용어로 우리 도민이 온팍 뒤집어 쓰는 게 아닌가. 온팍 뒤집어 쓰는 게 아닌가. 너무 어려운 용 쓰지 마세요. 저 시청자들 잘 못 알아들으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세금 먹는 하마 미시령 터널 어찌하오리까. 자, 좀 빨리 정리하시고 넘어갑시다. 이슈여도? 그럼 해야지 뭐. 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네네. 오늘은 뭐 어쩔 수 없이 정난하게 그냥 얘기했었고 지난번에 하도 어렵다 그러셔가지고 오늘은 쉽게 쥐구멍. 지금 현재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상황. 요 관계자들, 그렇습니다. 요를 이렇게 그렇습니다. 한 오늘날의 분들. 미시령 그렇죠. 터널 상황까지 만들어놓은 모든 관계자들이 쥐구멍에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아닐까 생각이 됐고 아우, 괜찮은데. 그러나 네. 그러나 또 이거 잘 해결하면 네.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그렇게 해결하면 두 가지 저는 의미로 그 해결될까요? 잘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까칠 교수님이 오늘은 긍정적인 중요한 건 긍정적으로 컨셉을 갖고 나오셨네. 긍정의 마인드로. 조금 선배님 이해가 저는 아주 부정적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네. 제가 해결 방법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저도 아주 쉬운 우리말로 네 자를 갖고 나왔습니다. 뭐죠?
너나 가져. 점점 그 연구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면서 이렇게 막 들이대셔도 되는 아니 지금 미드 위에 무슨 연구를 합니까? 저는 이 미시령 테러를 딱 이 상황을 보고서 네. 답도 안 나오고 정말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우리가 지금 물론 뭐 교수님 말씀 말 맞다나 뭔가 좀 잘해서 빛이 들면 기분 좋겠죠. 또 그걸 바라는 마음이지요. 네, 그러나 일단 당장은 해결책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저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슈화를 좀 세게 해봤고요. 네, 네. 일단은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초대 손님 조형연 의원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네. 나와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까칠한 교수님도 하고도 인사하시고요. 네, 네. 일단은 주제랑은 상관이 없는데 이걸 꼭 질문해 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번에 10대 이제 강원도 의회가 시작이 됐는데 이번 강원도 의회 최연소 의원이시라고? 네, 맞습니다. 아직 만으로 40도 안 되셨다면서요? 네, 제가 만 39세. 아니, 네. 와, 이 옛날 참 과거 급제로 따지면 소년 급제 하셨는데 이렇게 일찍 의원이 되셨어요. 소감 한 말씀. 소년은 좀 안 어울린다. 이게 보세요. 하여튼 네네. 무시는 아니고요. 네, 하여튼 소감 한 말씀. 네. 네, 뭐 저희 인제 국민들께서 네. 네, 도의회에 가서 젊은 패기로 열심히 해봐라. 와. 이런 의미로 이제 뽑아주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인제군은 도의원이 한 명이기 때문에 네, 인근 지역 동료 의원님들이랑 잘 협력해서 지역 현안을 또 해결해야겠고요. 예. 또 뭐 알펜시아 문제라든지 오늘 주제로 다루는 미시령 터널이라든지 이런 강원도 주요 현안들을 또 젊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의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신지 미시령 터널의 배경, 개통, 과정 이런 것 좀 한번 좀 정리해 주세요. 네, 미시령 터널은 이제 1990년대 후반부터 예. 그 동해안 관광 수요 또 설악산 관광 수요가 많이 몰리면서 예. 이제 터널에 대한 요구가 지역에서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원도에서 이제 1999년부터 미시령 터널을 추진해 가지고 2006년에 이제 완공하게 개통이 됩니다. 됐죠? 네, 네네네네. 네. 그 대부분 이제 국비를 투입해서 기간 산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죠. 근데 네. 요 이제 뭐 국비 조달이라든가 도비 부담이라든가 강원도에서는 이런 부담을 좀 느껴 가지고 일정 구간은 민자를 또 유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개인 돈을 끌어다가 네, 이게 처음에 어떻게 된 거냐면 네. 1994년에 그 인천 공항까지 가는 도로 건설 때 돈이 모자르니까 그 민자 유치 특별법인가가 제정이 됐어요. 네. 그 법을 근거로 해서 그 다음부터는 민자 유치들이 되게 활발하게 진행되거든요. 맞아, 그 시기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도 네. 좀 더 서둘러서 편의를 위해서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이제 국비 부담을 좀 줄이고자 민자를 유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 설득해서 국가 예산 갖다가 만들기 너무 힘드니까 마침 당시에 이 민자 유치 바람이 막 불 때 네. 그걸 이용해서 하다가 출발이 잘못된 거네요. 어떻게 보면 지금 돌이켜 보면. 아니 네, 뭐 그렇게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네네. 네, 근데 그리고 이제 다 완공이 되면은 소유권은 강원도에서 가져가고 다만 이제 일정 기간 동안 민간에서 그거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을 나눠 갖는 이제 네네. BTO 방식으로 예. 하게 됐거든요. 네, 근데 그 협상 과정에서 조금 잘못됐다기보다 협상 과정에서 강원도가 불리한 협상을 하면서 지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방식이 네네. 결국은 이제 협상하면서 방식이 이제 소위 그 MRG라 그래갖고 최소 수익을 보장해 주는 네네,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확 깬 거죠. 그래서 2006년서부터 16년까지 238억 원이나 혈세가 나갔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말하자면 그 통행료로는 그 수익을 보장해 주지 못하니까 네. 세금으로 보장해 준 거 네, 그런 그렇습니다.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게 점점 더 커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네.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통행량이 자꾸 줄어들고 있으니까 우리 맞습니다. 얘기도 네, 했지만은 자 이게 이제 뭐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사업 재구조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걸로 아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가 좀 준비해봤습니다. 어이구, 자료 준비해 오셨네요? 네. 네, 바로 이 자료인데요. 네. 네, 그 최소 운영 수입 보장 방식으로 소위 MRG 방식. 네, MRG 방식으로 봤을 때 2017년도 협액 통행료 수입이 약 229억 원입니다. 예. 여기에 MRG 방식을 적용하면은 182억 원의 수익이 나야 하는데 네. 실제 통행료 수입은 128억 원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차액인 바로 54억 원.
네. 이 54억 원을 강원도에서 보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에 개통했을 때부터 쭉 계속 보장을 해줬었는데요. 네, 네. 연평균 한 25억 정도씩 계속 보장을 해줬고, 그러네요. 예, 동서고속도로 개통 이후에는 벌써 이렇게 54억 원. 연평균? 예, 54억 원이 됐고, 네. 아마 올해부터는 네. 12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와. 네. 그러면 지금 이 미시령 터널을 지금 운영하는 네. 대주주가 누구예요? 대주주는 국민연금관리공단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직접 만들었어요? 아니면 뭐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 그럼? 과정은 네.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예, 네. 최초에 강원도와 이제 그 건설 계약을 맺은 건 코오롱 건설을 포함한 6개 회사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네, 특수 목적법인이었습니다. 예, 네, 네. 그거를 이제 설립을 해가지고 그 미시령 터널을 다 건설을 하고 네. 이후 2년 뒤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100% 지분 인수 방식으로 네, 미시령 터널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국민연금공단이 다 갖고 있는 거군요. 미시령 터널 100%. 네, 100%다 갖고 있고요. 네, 네. 국민연금공단이 모회사, 네. 그다음에 미시령 터널 관통도로라는 자회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나온 얘기예요? 여기 국민연금공단이 뭐 이자 받아가는 것도 엄청나다.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제가 다시 그것도 자료를 준비했는데, 아이고 오늘 자료 철저히 준비해 오셨네. 네, 요건 준비한 게또 있습니다. 잠깐 놓고, 네네. 네, 네. 이거를 보시게 되면요, 예. 정확하게 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강원도와 이용객이 여기 미시령 관통도로 주식회사에 네, 아까 말한 MRG를 주고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네. 수익이 현재 발생하고 있죠.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죠. 네네. 네, 그런에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모회사인 국민연금에서는 네, 지금까지 이자 수익으로만 한 700억 원을 회수했고요. 그러니까 수익 보전 받는 것 말고도 별도군요. 그러니까 네, 이자 수입이라는 네, 거는 그 내가 이자- 투자한 돈에 대한 빌려준 돈에 대한. 그 이자 수입이 어떻게 책정이 됐냐면 아하. 그 2008년 당시 이제 인수할 때 네. 네, 여기 보시면은 952억 원 이제 그 선순위 채권에 대해서는 네. 9%의 이자를 받습니다. 9%요? 9%요? 본래는 8%였는데 네네. 인수하면서 9%로 1% 인상했고요. 이게 고리대금 업체 아니에요? 거의 그런 수준인데요. 시중금리보다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예, 예. 후순위 대출이 있습니다. 291억. 네. 이거에 대해서는 7%에서 65%까지 변동금리로 적용해가지고 또 이자를 받아갑니다. 아하. 이것도 본래 최대 22%까지였는데 2008년 그 협약을 하면서 인수를 하면서 65%까지 받을 수 있도록 네, 계약 내용을 바꿨습니다. 바꿨기 때문에. 네. 아이고,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이 이중으로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 이중으로 지금 이제 돈을 뺏어가는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또 있습니다. 네. 네. 또 있습니다. 이 무형자산인 이 운영권, 네. 이 운영권도 30년간 운영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거를 운영권을 1,116억 원으로 책정을 해놓고 예. 감가상각비를 적용해가지고 30년 동안 그 1,116억 원을 회수하는데 네. 매년 37억 8천만 원씩 또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자 수익도 뺏어가고 감가상각비도 뺏어가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존도. 보존비까지 네, 뺏어가는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저 회사가 잘안 되네요. 수익을 못 내면 사실은 이익을 가져가지 말아야 되는데 네. 무조건 그냥 다 자기네 이익은 먼저 챙겨가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거든요. 이자 수익 먼저 다 챙겨가고 네. 부족한 부분은 야 강원도에서 좀 내놔라 우리가 적자가 났으니 네 이런 상황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결국은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데 네. 그렇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것처럼 보이네요. 네, 아무 뭐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잘 모르고 계약을 하고 어쨌든 정당한 계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네. 뭐 법적으로 해결하거나 이런 건 불가능한 상황이겠네요. 네, 이제 강원도가 수익률 보존 그 원상 회복 명령을 했었습니다 한 차례. 그랬는데 이제 이 국민연금에서는 그거가 부당하다, 당초 계약 내용대로 가야 한다 이렇게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요. 또 강원도가 마침 또 안타깝게도 1심에서는 패소했고 지금 아니 2심 제가 저기 아는 상식으로 사실은 서울시도 그 지하철 9호선 네, 때문에 9호선. 네. 굉장히 힘들어하다가 결국은 재협상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건 왜 재협상이 안 될까요? 지하철 9호선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민간 건설사에서 하다 보니까
또 이것을 포기하더라도 자기네가 서울시랑 뭐 다른 계약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서로 네, 보전받을 수 있는 네, 협력받을 수 있는 관계가 많은데 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랑 뭐 특별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가만히 냅두기만 하면 앞으로 20년 동안 물론 10년 보장되는 거고. 네, 20년 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수익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재협상에 나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야, 그러면은 이 국민연금을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까, 지금 방법이?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근데 강원도에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좀 우리 협상을 하자. 그 금융조달 방식도 좀 저리로 좀 낮추고 또 아까 이 변동금리 이율도 조금 조정을 하자. 네. 우리 통행량이 더 줄어들어서 그 세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 좀 조정을 하자 해도 현재는 이제 협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좀 내려놓으시고요. 네. 그러면 진짜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정치학 박사님도 계시지만은 이런 어차피 국민연금도 개인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사업자가 아니니까 이 좀 나라 국무총리실에 국무조정실에서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거는 조정해줘야 되는 거 그렇게 아니에요?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결국 정치적 타결하는 수밖에 그러니까 없고.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배님 말씀하셨듯이 약간 데모도 좀 하고 예, 압박을 액션을 계속 보이고. 가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이슈화해서 네. 정책의 그렇죠. 해결책을 네, 모색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지금 중요한 게 지역 경제가 다 죽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양양고속도로가 뚫리고 난 다음에 네. 거의 뭐 통행량이 엄청나게 반 이상 이하로 줄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보니까 뭐 거의 그 상권이 다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네. 의원님이 이 부분은 누구보다도 그 상황을 잘 아실 것 잘 아시겠죠. 같은데. 네, 제가 진짜 그거는 말로 다 설명드리기도 어렵습니다. 저희 인제 지역 주민들이 받는 고통은 정말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예를 하나 들자면 네. 1월부터 6월까지 예. 네. 그 황태 판매량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네. 그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5,900톤을 판매했는데 예. 올해는 3,700톤밖에 못 팔았습니다. 이야. 근데 이게 그나마도 네. 그 저희 그 황태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해외 수출을 또 많이 추진하고 계세요. 그런 자구 노력을 하고 있으니 이 정도지 지역 판매로 보면 한 반도 안 될 겁니다. 와. 네, 그 정도로 지금 상경기가 많이 위축됐고요. 또 그 44번 국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국도변을 끼고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여기 소비가 줄다 보니까 당연히 그분들이 사용하는 뭐 축산물, 네. 네, 농산물 이런 것도 다 같이 줄어들고 다 지역에서 그거 사서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인제 경제 자체가 지금 뭐 침체 일로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해야 될 코너가 있죠. 예스 오 누구도 노. 피해가지 좀 못하는. 단답형으로 네. 우리 저 의원님 페어도 좀 빨리 좀 물어보고 또 추가로 설명할 거 있으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스 오 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간 자본으로 건설된 미시령 터널 무리하게 추진됐다. 예스. 자, 고금리를 고집하는 국민연금공단. 악성 고리 대금업자와 다를 바 없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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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예스. 두 번이나 예. 자, 미시령 터널로 나가는 막대한 세금. 당시 강원도정의 무능력 탓이다. 예스. 정부의 미시령 터널 인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패스해야겠습니다. 패스. 네. 여기 나중에 설명 듣고요. 자, 미시령 터널을 공익 처분하면 통행료가 폐지될 수 있다. 예스. 자, 통행료 폐지 지역 주민에게만 이득이다. 노. 44번 국도 주변의 관광객 감소는 미시령 터널 통행료 때문만은 아니다. 예스. 자, 4%인 시중은행 금리로 대출을 받아 기존의 9%인 보금리 이자를 갚는 자금 재조달 방안이 가능하다. 예스. 미시령 힐링 가도 지역의 경기 활성화에 득이 될 것이다. 예스.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예스 오노 질문을 드리고 답을 받았는데 우선 패스하신 거 설명 좀 듣겠습니다. 네. 저는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부가 미시령 터널을 인수하는 거 네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거 왜 패스하셨어요? 일단 네. 그 미시령 터널은 그 44번 국도, 56번 국도 사이에 있는 국가 지원 지방도라는 명칭으로 존재합니다. 네. 관리 주체는 강원도인데요. 네. 이걸 이제 국도로 승격시키려면 강원도에서 이 운영권을 회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국도로 국가에다 다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한 3천억 원 이상 이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예. 과연 강원도에서 이 낼 여력이 있느냐? 이것도 뭐 분할도 안 됩니다. 일시불로 줘야 됩니다.
일시불로 3천억씩 이상을 내줄 수 있느냐 이게 또 문제가 있고요. 네. 다행히도 이제 국가에서 국도 승격을 앞두고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준다 하면 가능하겠지만 네. 어떤 그거 자체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 간단하게 될 것 같지는 않아서 그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를 논하기 이전에 저는 패스를 그러면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마침 이제 미시령 터널 문제 이제 해결 방법 중에 이제 하나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국민연금 거기 보고 무조건 깎아줘 받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그러면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해결 방법이 좋은 거예요, 지금? 일단은 좀 투트랙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랑의 협상을 지속해야 됩니다. 네, 금융 제조달 방안을 마련한다든가, 예. 아니면 그 금리를 좀 낮춰서 운영한다든가, 네. 아니면 아까 그 MRG 방식을 SCS 방식으로 전환을 한다든가. 그래서 이런, 우리 도의 부담을 좀 네, 줄여드리려고 이런 방법을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요. 예. 두 번째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그 힐링 가도를 통해 가지고 네. 통행량을 늘리는 작업을 계속해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비근한 예를 들자면은 인근 속초, 인제, 홍천 이런 데서 이제 각 축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통행권을 제시하면은 프로그램 같은 거를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든지 이런 그 미시령 터널 주변의 지자체들끼리 협력 방안을 계속 마련을 해야 됩니다. 통행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소소한 거라도. 네, 그리고 지금 조금 또 문제가 있는 게 지역 주민들은 50% 감면을 해주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신청자들만 감면을 해줍니다. 등록 차량 전체가 아니고 신청자들만 감면을 해주는데. 어렵게 해서 감면을 덜 해주려고 지금. 네, 그리고 네. 일부러 또 그거를 하이패스로도 못 다녀요. 그 카드를 갖고 그 현금 내는 곳으로 들어가서 더 50분 귀찮게? 네, 귀찮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카드 발급 안 받고 그냥 3,300원 다 내고 다니는데 예. 제가 그것도 안 내면 또 세금으로 내야 되니까. 어차피 다 내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9%라는 게 이제 한참 고금리 시절에 아마 네, 이게 이제 책정된 모양인데 네. 지금 엄청난 저금리 시대가 벌써 10년 가까이 지속이 네, 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거를 재협상할 그 정치력이 없는 건가요? 왜 그게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대개 은행들도 그렇고 금융기관들도 대개 이자율 변화에 따라서 이자율 변화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네, 것인데. 네. 상황이 변했는데.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초 협상 과정에서 그걸 고정금리로 박아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재협상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어차피 9% 계속 받는데 그리고 아까 그 후순위 채권 관련해 가지고 그 변동금리로 7%에서 65%까지 받는 거. 그거는 본인들이 일정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해 일정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그 이자 수익으로 받기 위해서 해마다 계속 변동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수익이 좀 부족했다. 이자율 높여서 가져가고. 그러니까 유리한 거는 자기네가 네, 또 네, 그렇습니다. 변동금리를 하고. 네. 이건 역시 가서 데모를 좀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요새 우리 마무리 어떻게 하는 줄 알고 계시죠? 이 상황을 이 복잡한 미시령 터널의 상황을 이슈어도 한 단어로 정리해서 우리 군민 시청자 여러분이 딱 머리에 남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우리한테 빨대 꼽지 마라. 아프다. 우리한테 빨대 꼽지 마라. 아프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장으로. 네. 아유 오늘 굉장히 저도 좀 원색적으로 했는데 이거죠. 빨대 거부. 빨대 겁. 좋다.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빨대 거부. 야 정말 오죽하면 이런 말이 나올까 그러게 좀 말이죠. 정말 우리의 정말 이 피를 빨아먹는 것처럼 생각이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정말로 도의원을 또 맡으셔가지고 이 시기에 힘도 많이 드시겠지만 사실은 또 평범한 말이지만 그런 말도 있잖아요. 위기가 기회다. 이 기회를 다시 살려서 인제군이 정말 많은 국민들이 찾아오는 또 관광의 명소로 정말 힐링 가도를 포함해서 좀 그런 것들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